다시 개학이 연기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경남도 교육청의 맞춤형 진학 상담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에 큰 문제가 되는 물티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홍보하는 노래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만들어 음원 등록까지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신 공항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 공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창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안에 전기차 1,230여 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미뤄지면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이 발빠르게 시작한 진학 상담에는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상담의 시간, 심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입은 다가오는데 기약 없는 등교. 어느덧 5월 중순이란 시간에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만 털어놓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어떻게 될지도 막막하기도 하고 아는 게 너무 없고 이런 불안 해소를 위해 8일부터 시작된 경남 대입정보센터의 진학 상담에는 늦은 시간까지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올해 대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과 불안 상황을 좀 활용해서 본인한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교사와 50분간 맞춤형으로 진행된 상담에 학생도 학부모도 모처럼 부담을 덜어냅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과에 맞춰가지고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조언을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저한테 막중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나아갈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니까 그런 구슬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깨어가지고 약간 완벽한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코로나 위기에 정보 하나 얻기 힘든 요즘 가장 앞서 진행된 경남의 진학 상담은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등교가 연기된 13일 하루에만 100여 통이 넘는 전화가 전국에서 몰렸고 5월 홈페이지 접속자는 열흘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는 25일과 26일 창원에서 열리는 국립대 교대 진학 설명회는 1분도 안 돼 마감된 상황. 전문가는 5월부터 8월 진학 설명회와 엑스포, 진학 공부방과 대학 설명회, 진학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촘촘히 운영되는 만큼 걱정보다 꼼꼼히 일정을 살펴달라고 조언합니다. 고1, 2학년 학부모를 위한 대입 설명회도 준비된 만큼 챙겨봐도 좋습니다. 부모님들 불안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은 불안은 충분히 해소될 것이고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 경남대입정보센터가 다양한 진학 서비스를 가지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 아닌 코로나19로 겪게 된 유례없는 고3 생활. 불안을 이기고 대안을 찾으려는 절박함에 정보를 향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는 끝이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서로 힘내고 의지하면서 이 사태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어. 파이팅!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네, 요즘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많죠. 대부분 변기에 휴지를 바로 버리기 때문인데 물티슈를 변기로 흘려보낼 경우 하수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수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한 공단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장보영 기자입니다. 밀양 산문동과 내일동의 생활 하수가 모이는 한 하수 펌프장입니다.
가정과 가게 등 하수도를 통해 흘러들어온 찌꺼기를 1차로 거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거름체를 사용해 걸러지는 오물은 하루에 약 100kg. 지난 4월 밀양에서만 9톤의 오물이 수거됐는데 80% 이상은 물티슈였습니다. 사람들이 변기에 버린 물티슈가 물에 녹지 않은 채 하수 처리 시설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물티슈와 같이 무분별한 찌꺼기들로 하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지 말자는 주제에 특별한 홍보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7명은 캠페인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제작돼 이미 음원 등록까지 마친 노래 버리지 마송. 조금은 어설프지만 쉬운 율동도 더해 홍보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펌프가 많이 손상이 되거나 하면 수리비도 또 많이 나오고 또 직접적으로 그 예산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행동을 조금 바꾸면 그걸 갖다 개선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교실이나 어르신들의 노래교실 등에서 교육 캠페인송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등에서도 관련 홍보를 이어갑니다. 우리 시민들부터 한번 솔선수범해서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고 또 이 물티슈가 줄여진다면은 우리가 인근을 또 해서 전국적으로 전파시켜서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물티슈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노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근함으로 시민의식 개선까지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오는 20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경남도에서 밝힌 지원금 사용 통계를 살펴보니 지급 시작 2주 만에 40%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보도에 남경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지역민들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는데 도내에선 64만 8천 가구가 이에 해당됐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 가구의 77.1%인 50만여 가구가 1,55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급 이후 2주간 지원금의 40%인 490억 원이 벌써 사용됐는데 대부분 골목 상권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읍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동네 마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한정식과 고깃집 등 도내 일반 음식점이 그 다음을 차지했고 정육점과 첨가물,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료품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도내 취약계층 가구에 우선 지원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는데 첫날에만 도내 9만 8천여 가구가 706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오프라인 또는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받길 원한다면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경남도 콜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서는 도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9월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받으신 재난지원금은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착한 소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사용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가 경기 활성화인 만큼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현금화 등 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3일 김해공항을 방문했습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검증위원 11명과 전문가 20여 명이 전날 오전 10시쯤 김해공항을 방문해 5시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증위원들은 김해공항에 활주로가 추가 신설됐을 때 관제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여부를 가리는 총리실 검증 결과는 이르면 6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안에 전기차 1,230억 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기존 충전시설 470기에 올해 말까지 급속 충전기 30기와 완속 충전기 70기 등 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기업과 학교 등의 주차 공간에 충전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조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형 조선소 살리기 경남대책위가 STX 조선해양의 무급휴직자 복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14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 STX 조선 무급휴직자 250명 복직을 앞두고 사측이 현장 조직 개편 방식을 논의하지 않는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복귀를 앞두고 정부도 경남도도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소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TX 조선지회는 지난 11일부터 창원시 진해구 본사 대표 이사실과 산업은행 단장실 입구를 봉쇄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주인을 찾은 성동 조선해양이 2년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성동 조선의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동 조선해양은 2018년부터 4차례 매각 시도 끝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창원시가 산업통상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자동차와 함께 5톤 수소트럭 실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개발한 쓰레기 수거용 수소트럭을 운영하며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트럭 시범 운행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 개선과 기술적 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남도는 후반기 새 경제사령탑을 선임했습니다. 도는 문승옥 전 경제부시사 후임에 박종원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정책관을 박문규 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낸 이찬우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도는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공식 임용할 예정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첫 승전인 옥포 대첩을 기념하는 제58회 옥포 대첩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옥포 대첩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인 옥포 대첩 제례는 최소한 인원만 참석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소상공인 긴급 재난수당 1차 신청분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재난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원시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며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한 요일에 시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성군은 오늘 18일부터 110억 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고성군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대신해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 95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을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늘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경남 청년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창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며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신청은 이용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출산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성군과 주식회사 도담은 지난 13일 고성군청에서 마스크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주식회사 도담은 고성읍 우산리 일대에 70억 원을 투자해 마스크 생산 기계와 장비 등을 설치하고 마스크와 바이오 필터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예상 고용 인력은 30여 명입니다. 고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했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합니다. 통영시는 지금까지 2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경유차 200대에 대해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250대에 대한 조기 폐차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기 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 트럭 등입니다. 거창군 새마을회에서 직접 제작한 아동용 마스크 1000매를 거창군에 기부했습니다.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에서 새봄을 맞아 페추니아와 금잔화, 베고니아 등을 식재했습니다. 창원시에서 창동 예술촌 입주 작가들의 예술작품 특별 전시 및 판매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서부 지역부터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 보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비 소식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의 경우 최고 3.0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모처럼 식중독 걱정이 없는 하루입니다. 종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